그 청년이 내게 공짜로 사준 7,000원짜리 샌드위치가 사실은 내 목숨보다 귀한 분당의 30억짜리 아파트와 바꾼 미끼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혹은 여러분들이 겪을지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내 이름은 김옥분, 72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 집 한 채가 내 전부가 됐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겨우 국민연금이랑 몇 푼 안 되는 예금뿐이지만 이 집만은 적어도 이 집만은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고 눈 감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날아온 문자 한 통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집이 누군가의 손가락 끝에서 빚의 담보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요. 내가 서명하지도 도장 찍지도 않은 대출 계약서에 또박또박 적혀 있는 내 이름을 보는 순간 다리가 힘이 풀려서 바닥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 이런 데 도장을 찍었지?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떠오르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샌드위치 가게에서 키오스크라 부르는 그 화면 앞에 서 있던 나. 그리고 내 옆에서 마치 제 일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화면을 대신 눌러주던 그 청년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그 애를 만났을 땐 그저 고마웠습니다. 뒤에서 한숨 쉬던 사람들, 혀 차는 소리, 저런 건 집에서 배우고 나오시지 속삭이던 젊은 여자 목소리 사이에서 내 손이 자꾸만 화면을 피해 달아나고 있을 때 나타나 준 구대주 같았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이거 처음엔 다 어려워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구는 어머니, 이런 것도 모르세요? 라고 말하고 누구는 뒤에서 씁쓸하게 쳐다볼 뿐인데 이 청년은 미리 내 자존심부터 챙겨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침에 샌드위치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갈 때면 메뉴보다 먼저 그 애를 찾게 됐습니다. 오늘도 있을까? 혹시 또 마주치면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지. 괜한 기대를 품으면서요. 늙어서 설렌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스스로 우습다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을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애가 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던 시간, 내 신분증을 들고 사진을 찍던 순간들, 은행 앱이 열려있던 그 밤들이 전부 오늘 이 자리로 날 끌고 오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그날 아침 샌드위치 가게 키오스크 앞에서 얼어붙어 서 있던 내 뒷모습에서부터였다는 거리요. 그날로 이야기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아무 버튼도 누르지 못한 채 화면만 멍하게 보고 서 있던 그 아침으로요. 샌드위치 가게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따뜻한 빵 냄새랑 커피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가게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고 다들 서둘러 메뉴를 고르고 있었어요. 나는 문 옆에서 잠깐 숨을 고르다가 키오스크라고 적힌 흰색 기계 앞에 섰습니다. 화면은 또렷하고 글자는 큼직한데 신기하게도 내 손가락만 올라가면 글자들이 전부 낯선 나라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터치하세요. 화면 아래 조그맣게 적힌 그 말이 꼭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 한 채를 남편이랑 같이 올릴 때는 계약서 30페이지를 밤새 읽고 또 읽어도 눈이 말똥말똥했는데 이제는 샌드위치 하나 주문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 내 자신이 참 한심해 보였지요. 뒤에서 누가 살짝 기침을 했습니다. 그 뒤로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줄이 길어지자 어딘가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 또야. 젊은 여자 목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땀이 배었습니다. 뒤에 사람 많으니까 그냥 나가자. 굳이 여기까지 와서 샌드위치를 먹겠다고 고집을 부릴 일은 아니지.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핑계가 떠올랐습니다. 발만 살짝 뒤로 빼면 문까지는 금방인데 그게 또 잘 안 되더군요. 나도 한때는 남들 먹여 살리던 사람인데 이렇게 쫓겨나듯 나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메뉴 뭐 드실 거예요? 옆에서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검은 패딩에 모자를 눌러 쓴 청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한데도 이상하게 날카롭지는 않고 약간 웃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예. 그냥 저 햄 들어간 거. 말을 더듬는 내 대신 그 청년이 재빨리 화면을 눌렀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인기 메뉴예요. 손이 어찌나 빠른지 나는 화면을 읽기도 전에 결제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카드는 여기 대시고요. 비밀번호는 누르시면 돼요. 청년이 옆으로 비켜주자 그제야 조금 숨이 트였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른 키오스크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다행이다 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아예 관심을 끄는 듯 자기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요즘 이거 처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어머니만 그런 거 아니에요. 계산이 끝난 뒤 청년이 그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톡 건드렸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그런 건 좀 배우라니까 하면서도 막상 옆에 앉아서 천천히 알려주지는 않았거든요. 못한다고 뭐라 하지는 않지만 또 하고 숨죽여 나오는 그 반응이 더 아팠습니다. 고마워요. 이름이? 무심코 그렇게 물었더니 청년이 살짝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정수라고 해요. 김정수? 어머니, 이 시간에 자주 오세요? 저도 근처에서 일해서 아침에 자주 들르거든요. 그날 그 청년이 떠난 뒤에도 나는 빵보다 그 말이 더 오래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마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기분을 주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아파트들 사이로 우리 집이 어디쯤일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랑 평생 아껴 살며 장만한 이제는 내 이름 하나로만 서 있는 아파트. 그래, 나도 이런 집 하나는 갖고 사는 사람이야. 샌드위치 기계 하나 못 쓴다고 해서 내가 다 늙어 빠진 사람은 아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늙었다는 뜻이겠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도 자꾸만 그 청년 말투가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은 위로 같기도 하고 어딘가 이상하게 편안한 약 같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샌드위치 가게 키오스크 앞에서 혹시 또 그 청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한 정거장 일찍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샌드위치 가게였지만 마음가짐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도 그 청년이 있을까? 없으면 어쩌지? 괜히 헛걸음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발걸음은 생각보다 빨리 가게 문 앞에 닿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제와 비슷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사람들 말소리, 계산대에서 들려오는 다음 손님 하는 직원 목소리가 뒤섞인 그 안에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키오스크 옆쪽을 먼저 훑어봤습니다. 없구나, 오늘은. 조금 실망스럽다는 마음을 알아채기도 전에 뒤쪽 테이블에서 누가 일어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정수였습니다. 검은 패딩 대신 오늘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지만 웃음 섞인 눈빛은 어제랑 똑같았습니다. 어머, 또 여기 있었네. 어제 고마웠어요. 에이, 뭐려. 오늘은 메뉴 바꾸실래요? 어제 드신 건 조금 짰을 수도 있는데. 정수는 농담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내 옆으로 와섰습니다. 나는 괜히 허리를 조금 펴고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오늘은 이거 드셔보세요. 치킨이랑 야채 들어간 거. 아, 소스는 조금 줄이고요. 어머니 연세엔 너무 자극적인 건 안 좋다면서요. 내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누가 내 건강을 챙겨주는 말투가 오랜만이라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계산까지 끝나고 정수가 자기 것도 하나 주문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근처 사세요? 요즘은 동네마다 이런 가게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응, 저 위에 큰 길 건너서 아파트 단지 있지? 거기 오래 살았어. 남편이랑 평생 모아 산 집이야. 아, 거기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데잖아요. 집값 엄청 올랐다던데. 정수가 가볍게 던진 말인데도 가슴 한쪽이 은근히 뿌듯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동네 아파트 하나쯤은 갖고 사는 사람이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키오스크 앞에서 쭈뼛거리던 아침의 내가 조금 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혼자 사세요? 정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응,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갔고 애들은 다 멀리 나가 살지. 큰애는 인천, 작은애는 부산. 다들 바쁘다고 명절이나 돼야 얼굴 보지. 아이고 외로우시겠어요. 뭘 또 외로워. TV도 있고 동네 친구들도 있고 뭐. 말은 대수롭지 않게 했지만 외롭겠다는 말을 누군가 곧장 해주는 게 낯설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그런 말 꺼내기가 괜히 미안해서 엄마는 괜찮다는 말만 달고 살았거든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외로운 걸 외롭다 소리라도 하고 살면 덜 답답할까? 그날 저녁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지? 그냥 뭐 맨날 똑같지. 엄마, 요즘엔 음식도 다 앱으로 시켜 먹는다니까. 자꾸 밖에 나가지 말고 핸드폰으로 시켜. 앱이 뭔데 그거 키오스크 같은 거냐? 아, 엄마. 그냥 화면 눌러서 하는 거라니까. 애들 할머니들이 다들 하시는데 엄마도 좀 배우셔야지. 그 말 끝에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 누군가 부르는 회사 사람 목소리. 큰아들은 통화를 빨리 끝내야 하는 눈치였습니다. 나중에 쉬는 날에 한번 가르쳐 줄게요.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엄마 건강만 챙기고. 그래, 그래. 이래라.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지, 안 배우고 싶은 줄 아니?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괜히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와 글자는 분명히 한글인데 내 눈에는 마치 외국 간판처럼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버스를 놓쳤습니다. 택시라도 잡아 타고 가야겠다 싶어 손을 들었는데 빈 차는 잘도 그냥 지나가더군요. 옆에서 어떤 아줌마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버튼을 몇 번 누르더니 조금 있다가 번호판을 확인하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저게 그 앱인가 뭔가 하는 거겠지. 그걸 보고 있으니 나 혼자만 칠흑 같은 길가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택시 잡으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수가 편의점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 너 또 봤네. 여기서 뭐 하냐? 저 여기서 알바도 하고 위쪽 현장도 왔다 갔다 해요. 어머니 집 근처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정수는 내 손에 들린 지갑과 휴대폰을 번갈아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택시 부르면 금방 와요. 어머니 주소도 미리 저장해 놓으면 편하고요. 아니야, 그냥 길에서 잡으면 되지 뭘 그런 걸. 요즘은 빈 차가 잘 안 서요. 다들 이걸로 부르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깔아드릴게요. 정수는 내 말은 대답도 안 한 채 휴대폰 화면을 몇 번 쓱쓱 넘겼습니다.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정하고 집 주소를 입력하는 사이 나는 그저 옆에서 그 손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 주소 여긴가요? 분당구 정자동 로얄 아파트? 맞아. 어떻게 알았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동네 아파트 사신다고. 검색하니까 금방 나오네요. 여기 저장해 둘게요. 이제 이 버튼만 누르시면 집 앞으로 택시가 와요. 잠시 뒤 화면에 배차 완료라는 글자가 떠오르면서 차 번호가 적혔습니다. 조금 지나니 정말 그 번호판을 단 택시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들어왔습니다. 봐요, 편하죠? 어머니도 이제 요즘 사람 다 됐어요. 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그냥 서 있다가 감기 들었겠다.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음식 시키는 앱도 깔아드릴게요. 집에서 편하게 드시게.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나는 괜히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별걸 다 하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에 자꾸만 같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정수 총각이 다 해줬다.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 못할 자랑이지만 마음속으로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나도 요즘 세상에 조금은 따라가고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서 한 발짝 먼저 서서 화면을 눌러준다는 기분 좋은 의존감이 섞여 있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애가 내 인생 안으로 조금씩 스며드는 걸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내 자존심과 외로움이 동시에 기댈 곳을 찾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정수를 다시 본 건 샌드위치 가게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서였습니다. 그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잠깐 숨을 돌리려고 벤치에 앉았는데 바로 옆 자동문에서 누가 통화를 하며 나왔습니다. 네, 팀장님. 그건 제가 정리해 놓을게요. 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선 얼굴, 정수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신다고 하셨죠? 우연이네요. 그래, 너 또 보네. 너 여기서 일한다며? 네. 근처 현장도 왔다 갔다 하고 저녁에는 저기 편의점에서도 일해요. 집이 이쪽이라서요. 정수는 자연스럽게 내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잖아요. 제가 집 앞까지 들어드릴게요. 됐어. 이런 것까지 에이, 뭐 얼마나 무거운 거라고. 괜찮아요. 저도 운동 좀 해야 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누군가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는 일은 참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런 거 하나라도 꼭 자기가 들겠다고 고집을 부리곤 했는데 사람이 떠나고 나니 그런 사소한 친절까지 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문을 열자 오랜 세월 살다 보니 조금은 낡아진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문턱에서 고개만 내밀어 집 안을 슬쩍 훑어봤습니다. 와, 어머니 집 크네요. 여기 평수 꽤 나오겠는데요? 뭐, 요새 기준으로는 큰 것도 아니지. 우리 때는 다 이렇게 살았어. 요즘 기사 보면 여기 아파트 시세가 한번 볼까요? 정수는 주머니에서 자기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주소를 몇 번 누르고 검색하더니
화면을 슬쩍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같은 동, 같은 라인 매물이 27억? 와, 진짜 대단하시다. 뭐가 대단해? 그동안 아끼고 또 아껴서 산 거지. 말은 담담하게 했지만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자식들한테 너희 집값이 얼만 줄 아냐 소리 한 번 했다가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하고 타박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청년 입에서 대단하다는 말이 나오니 묵혀있던 자존심이 부풀어 오른 느낌이었지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물 한 잔을 건네자 정수는 컵을 받으며 슬쩍 내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택시 앱 깔아드린 거 잘 쓰세요? 아직은 한번 써볼까 하다가 괜히 잘못 누를까봐 겁이 나서. 그럴 줄 알았어요. 잠깐만요. 폰 좀 봐도 돼요? 나는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그 손에 맡기는 게 더 편했습니다. 어머니, 글자부터 키워드릴게요. 이게 너무 작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정수는 설정 화면을 열고 글자 크기를 키우고 홈 화면에 앱을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잘 안 쓰시니까 옆으로 빼고요. 요 세 개만 앞에 놔둘게요. 전화, 문자, 택시.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새 앱을 하나 검색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시잖아요. 제가 아는 데서 만든 건데 효도 지킴이라고 위험한 전화나 문자 오면 막아주는 앱이에요. 어머니 폰에도 깔아드릴까요? 그래. 그런 것도 있어? 그럼요. 무료고요. 이런 거 하나만 깔아도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정수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운로드, 설치, 권한 허용 알림창에 조그마한 글자가 빽빽하게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저 그래 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됐다. 이제 여기 이 아이콘 보이죠? 초록색 방패 모양. 이게 어머니 지켜주는 거예요. 고맙다. 너 없었으면 이런 건 상상도 못했겠다. 에이, 제가 효도 좀 하는 거죠. 저도 고향에 계신 할머니 생각나서 그래요. 정수는 시계를 한번 힐끗 보더니 일어나려다가 다시 나를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신분증 있으세요? 요즘은 이런 보안 앱이나 은행도 신분증 사진 한번 찍어두면 나중에 편하거든요. 매번 들고 다니실 필요도 없고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말하는 거냐? 네. 잠깐만 꺼내주시면 제가 사진만 찍어 놓을게요. 요즘은 은행 직원들도 이렇게 해요. 모바일 창구라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왠지 함부로 꺼내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은행에선 다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괜히 겁먹는 건가? 얘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안방 서랍을 열고 오래된 지갑 사이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나는 아직 검은 머리에 얼굴이 탱탱했습니다. 아이, 젊었을 때 어머니 미인인데요? 늙으면 다 똑같지 뭘. 머쓱하게 웃으면서 주민등록증을 건네자 정수는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네, 좋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혹시 본인 확인할 일 있어도 빨리 될 거예요. 찰칵, 찰칵. 짧은 소리가 두 번 나고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화면 어딘가에 담겼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 집에 계세요?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경비실에 있던 이 형사였습니다. 나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왔어? 분리수거 날인데 김 여사님 안 나오시길래 몸 안 좋으신가 해서.
이 형사는 예전에 형사였다가 지금은 우리 아파트 경비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가끔 엘리베이터 안에서 뉴스 얘기나 동네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집안을 힐끗 본 이 형사가 내 옆에 선 정수를 보고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손님이 계셨네. 아, 예. 저 어머니 스마트폰 좀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정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요즘엔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형사는 말을 잠깐 끊고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 너무 친절한 젊은 사람들 나타나면 고맙긴 해도 계좌나 신분증 같은 건 절대 함부로 보여주지 말라고. 에이, 이 사람은 아니야. 키오스크도 도와주고 택시도 불러주고 우리 정수 총각 아주 착해. 착한 건 좋은데요. 아무튼 조심만 하세요. 뉴스 좀 보세요. 뉴스. 이 형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내려갔습니다. 정수는 웃음기를 띤 얼굴로 문이 닫히는 방향을 한번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요즘 사건 많긴 하죠. 어머니, 그래서 제가 아까 보이스피싱 차단 앱 깔아드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래. 요즘 세상 흉흉하다더니 그래도 너 같은 애도 있구나 싶다. 정수는 그렇게 말해놓고 다시 내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은행 앱도 자주 쓰세요? 나는 그냥 통장 들고 가서 창구에서 처리하지. 그런 건 어려워. 그게 더 위험해요. 요즘 사람 많은 데서 통장 꺼내는 거 다들 싫어합니다. 제가 간편 비밀번호만 딱 만들어 드릴게요. 돈 필요하실 때 자식들한테 보내는 것도 이제 여기서 버튼 2번이면 돼요. 정수가 은행 앱을 열자 나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그건 괜찮겠냐? 괜히 잘못 눌렀다가. 제가 세팅만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여기 네 자리 숫자만 누르시면 돼요. 남이 보기에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해킹 막으려면 이런 보안 앱이랑 같이 쓰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렇게 말하는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나는 숫자를 뭐로 할까 잠깐 고민하다가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은 숫자 4개를 눌렀습니다. 남편 생일. 좋아요. 이건 어머니만 아는 거예요. 저도 안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은행에서 뭐라 전화 오면 내가 직접 비대면으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괜히 이상한 사람들한테 정보 주지 마시고요. 정수는 끝까지 보호자 역할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를 지켜주는 사람처럼 나보다 세상을 더 잘 아는 젊은이처럼 말했지요. 그날 밤 나는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초록색 방패 모양 아이콘이 조용히 떠 있었고 그 옆에는 은행 앱이 반듯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덜 당하겠지. 보이스피싱인가 뭔가 그런 거 막아준다잖아. 눈을 감으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집은, 이 아파트는 잘 지켜질 거라고. 남편이랑 같이 피땀 흘려 올린 이 집만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초록색 방패 모양 아이콘이 사실은 내 집 문에 몰래 걸려 있는 여닫이 장치 같은 것이었다는 걸.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밖에서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여는 그런 장치 말입니다. 며칠 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갑자기 낯선 알림창이 연달아 떴습니다. 비정상 로그인 시도 감지. 보안 점검 필요. 즉시 확인 요망. 알림이 뜰 때마다
휴대폰 화면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저절로 흔들릴 만큼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멈추더니 그 자리에서 깜빡깜빡하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콘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화면 한가운데만 희미한 로딩 표시가 돌았습니다. 아이고, 고장 났나? 어쩌면 좋아. 전원을 껐다 켜볼까 하고 버튼을 누르는데 화면 상단에 작은 글자가 번쩍하고 나타났습니다. 원격 연결 중. 그 순간 등골이 스르르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내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건가? 아무리 눌러도 반응하지 않는 화면을 붙들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소리가 조금 조급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급한 일 생겼어요. 폰 좀 보여주세요. 아까부터 이상한 신호가 감지됐어요. 아니, 정수야. 갑자기 왜 이렇게...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니 폰이 누가 해킹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정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와 내 손에서 휴대폰을 확 빼앗듯이 들여다봤습니다. 봐요. 여기 원격 접속 기록 떠 있잖아요. 어머니, 혹시 어제 이상한 전화 온 거 없었어요? 아니, 그냥 광고 전화 같은 게. 그게 아니었으면 어머니 명의로 뭐 대출 같은 거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사건 많다니까요. 집 담보까지 잡힐 수 있다고요. 집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머리 뒤쪽이 쨍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이 왜? 이거 봐요. 정수가 휴대폰을 돌려보였습니다. 낯선 금융 앱 화면이 떠 있었고 무언가 심사 중이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명예 맞아요? 맞죠? 주소 보세요. 분당구 정자동 로얄 아파트. 이거 어머니 집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거 신청한 적이 없는데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거의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안 막으면 진짜 큰일 난다니까요. 요즘 조직들이 어르신들 명의로 대출받아서 집 날리는 경우 많아요. 뉴스 안 보셨어요? 대출 실행되면 바로 근저당 잡히고 그걸로 돈 빼돌리고 나중엔 어머니가 빚 갚아야 된다고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올가미처럼 조여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 산 집. 그 집이 몇 번 화면을 잘못 눌렀다는 이유로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다니. 손이 떨려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수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지금 바로 안전계좌로 자산을 옮겨야 해요. 은행에서 임시보호계좌를 제공하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늦으면 진짜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말,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 귀 안쪽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휙 넘기며 말했다. 여기요. 여기 마지막 단계만 어머니가 직접 눌러야 돼요. 본인 확인 동의. 그리고 이거. 비밀번호 입력. 내 앞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는 본인 확인 버튼과 작은 글씨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전자약정, 서명 제출 따위의 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수는 숨을 몰아쉬며 나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시간 없어요. 이거 지금 안 누르면 집 위험합니다. 잠깐만, 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몰라도 돼요. 제가 옆에서 다 알려줄게요. 그냥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정수 손끝이 내 손등을 툭 치며 서명 보내기 버튼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집 한 채의 무게가 손끝에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수 손목에서 작은 문신이 스쳤습니다. 아주 얇고 희미한 잉크로 새긴 듯한 숫자 같은 문양.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모양이었다. 언제였지? 며칠 전이었다. 정수가 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을 때 같은 손목에 같은 문양이 살짝 보였다. 그때는 그냥 멋부린 건가 했는데 그 손목이 떨리고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신경질적으로. 그리고 아들이 평생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말이 귓가를 때렸다.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전체 좀 알려주세요. 정수는 지금 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라는 게 아니라 입력하는 걸 지켜보려 하고 있었다. 위화감이 전신을 스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어머니, 빨리요. 이거 지금 위험하다고요. 정수 목소리가 조금 더 거칠고 낮아졌습니다. 아까처럼 다정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내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가 이상하게 또렷해졌습니다. 남편과 살던 시절, 장부를 맞출 때처럼, 가게에서 잔돈을 세던 새벽처럼, 나는 바보가 아니다. 늙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들어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수야, 나 잠깐 화장실 좀. 지금요? 어머니,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이고, 나 급하다니까 그래. 금방 다녀올게. 일부러 몸을 조금 비틀며 다리에 힘이 빠진 사람처럼 보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정수의 성급한 발자국이 거실에서 들렸다. 나는 바로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정수가 처음 나한테 해준 일들, 그때마다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들, 내가 잊지 않으려고 적어둔 작은 메모들이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가 말해준 번호, 단축번호 1번 지구대 직통. 휴대폰을 들었지만 일부러 거실에 두고 나왔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좋아, 그것도 계산에 넣어야지. 나는 서랍 안쪽에서 집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아날로그의 오래된 버릇이 이 순간 나를 살릴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수화기를 들고 숫자 2를 눌렀습니다. D-, 신호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쓰지 않은 채, 휴대폰은 방 안에 그대로 둔 채 천천히 거실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덫을 놓을 차례는 내 쪽이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공기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물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오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진짜 없어요. 여기 보세요. 대출 실행 대기라고 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막아야 된다니까요. 목소리 끝에는 이미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샌드위치 가게에서 들었던 사람 기분부터 살펴주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눈동자에 초점을 흐리며 몸을 약간 비틀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이걸 어디까지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정수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여기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본인 확인 동의랑 이거 전자서명. 이 2개만 누르시면 안전한 계좌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 버튼을 가리키고 있는 동안 떨림이 아주 미세하게 더 심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손목에 새겨진 얇은 문신도 숨이 가빠질 때마다 역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일부러 버튼 근처까지 손을 가져갔다가 조금 엇나가는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그거냐, 이거? 아유, 나 눈이 영 이거 누르면 우리 집이 안전해지는 거야? 네, 그거예요. 제발 빨리 좀.
그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 순간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말이다. 내가 이 비밀번호를 어디 적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정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는 머리로 외우셔야죠. 종이에 적어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지. 내가 원래는 머리로 다 외웠는데 요즘은 자꾸 까먹으니까. 어제 분리수거하다가 영수증이랑 종이 같은 걸 한꺼번에 버렸거든. 거기다가 비밀번호 적힌 종이도 같이 넣은 게 아닌가 싶어. 분리수거요? 정수 얼굴에 짜증과 당혹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분리수거장은 이 아파트 1층 끝 관리실 옆에 있는 좁은 공용 공간입니다. 재활용 상자와 종이 뭉치, 박스들이 언제나 엉켜 있는 그곳. 아이고, 내가 요즘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어제 재활용 버리면서 영수증이랑 메모 쓰던 종이를 한꺼번에 종이함에 넣었거든. 그 안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비밀번호 적힌 종이는 거기 있을 거야.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비밀번호는 머리로 기억을 하셔야지 무슨 종이에요 무슨. 나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요즘 숫자를 자꾸 바꿔서 누른다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숫자를 누르면 은행에서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차라리 내가 적어둔 종이를 보고 확실하게 치는 게 낫지. 정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에게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출 심사가 끝나고 실행 대기 상태에 들어간 화면은 이미 켜져 있었고 조금만 더 지체되면 은행의 이상 거래 탐지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걸 그놈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더 느리게, 더 흐릿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무릎이 아파서 계단 내려가기도 힘들어. 너는 젊으니까 금방 갔다 올 거 아니냐. 1층 분리수거장 종이함만 한번 뒤져보아라. 영수증이랑 봉투 사이에 쪽지 하나 끼워 있으면 그게 그거야. 정수는 이를 악물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래, 지금. 이거 안 막으면 우리 집이 어쩐다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그 말은 그의 발을 밖으로 밀어내는 쐐기 같은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에게 되돌려주자 정수는 더 이상 물러설 구석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어머니, 제발 여기서 아무데도 가지 말고 앉아 계세요. 제가 종이만 찾으면 그때 바로 누르는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는 급하게 신발을 꿰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 공기가 한번 밀려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며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거실에 있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 위에 엎어져 있는 집 전화기가 수화기를 든 채 여전히 작게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분당지구대입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예, 나 김옥분인데. 방금 그 청년, 아까 말한 그 애가 지금 분리수거장 내려갔어. 우리 아파트 102동 1층 재활용 버리는데 말이야. 비밀번호 적힌 종이가 거기 있다고 내가 그랬거든.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 말하는 동안 내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도록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나 손등과 발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 정자동 로얄 아파트 102동 1층 분리수거장 쪽이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경찰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도 신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순찰차랑 형사님이 단지 앞까지 올라가는 중이니까 어르신은
집안에서 문 잠그고 계세요.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올라오면 절대 문 열지 마시고요. 다시 올라오기 전에 잡을 수 있겠지요? 어르신, 그분이 분리수거장에 도착하면 저희가 바로 확인할 겁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전화를 끊으면서도 나는 수화기를 바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선을 완전히 놓지 않은 채로 침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가 쪽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1층 분리수거장 쪽은 나무와 구조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파트 정문 쪽으로 들어오는 낯선 차량 2대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안쪽으로 파고드는 헤드라이트의 움직임. 조금만 더. 숨을 삼키는 동안 현관문 쪽에서 아주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빠르게 올라오는 발소리인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발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 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은 분리수거장에서 허겁지겁 종이 뭉치를 뒤지고 돌아오는 정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를 잡으러 온 경찰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내가 먼저 판 함정에 누군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추는 듯 하더니 복도 쪽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10개 올라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1층 어딘가에서 누가 다투는 듯한 목소리.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냥 종이를 좀 찾고 있었는데요. 문을 조금 열고 복도 창가 쪽으로 다가가자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계단 틈 사이로 분리수거장 쪽이 어렴풋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수가 종이함 앞에 쭈그리고 앉아 종이 뭉치를 뒤엎어 놓은 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2사람이 서 있었고 약간 뒤편에는 우리 아파트 경비복을 입은 이 형사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씨 맞죠? 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지금 어르신 휴대폰 원격 접속 기록이랑 이름으로 들어간 대출 신청 내역까지 다 확인됐습니다. 거짓말은 여기까지 하시죠.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종이 한 묶음이 바닥에 떨어지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영수증, 전단지, 누군가의 메모 조각들 사이에 내 글씨로 적힌 작은 쪽지가 한 장 섞여 있는 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 그건 정수가 손을 뻗으려 하자 경찰이 먼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머리로 외우자. 남편 생일. 진짜 비밀번호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몇 달 전 자꾸 종이에 적어두는 버릇을 고치려고 스스로에게 써놓은 다짐 문장이었지요. 그걸 어제 분리수거에 버리려다 말고 다시 주워온 뒤 혹시나 해서 오늘 오전에 다시 종이함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이 형사가 그 종이를 슬쩍 보고 웃음 아닌 웃음을 흘렸습니다. 김 여사님 스타일이네. 이런 건 버리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정수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어르신이 자꾸 헷갈려 하셔서 보이스피싱 막아드리려고 앱도 깔아드리고 경찰 한 명이 그의 휴대폰을 뺏어 들고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피싱방, 수거이팅 같은 이름이 붙은 단체 대화방과 오늘 건물 주급 하나 건졌다. 담보대출 10억 이상 가능 같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동 로얄 아파트 김옥분 여사 27억 시세 효도 앱 설치 완료
원격 제어 가능. 금일 중 실행 예정. 정수의 거짓말은 그 한 줄로 끝이었습니다. 이게 도와준 거라고요? 경찰이 낮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갑자기 웃음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27억이면 대출 좀 받아서 쓰면 어때서요? 어차피 저런 늙은이들 앞으로 쓸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늙은 것들이 돈 갖고 뭐하게요? 그 말은 내 귀까지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복도 창가에 손을 짚고 있던 손이 저절로 힘이 빠졌습니다. 이 형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아, 짧은 한마디에 안에 눌러둔 수많은 사건들이 같이 섞여 나온 듯 했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 나중에 재판장에서도 똑같이 해봐라. 정수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목에 찬 수갑이 햇빛을 받아 잠깐 번쩍였습니다. 그 손목에는 내가 처음부터 어딘가 마음에 걸렸던 그 얇은 문신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단지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리를 멀리서 듣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이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김 여사님, 괜찮으세요? 몰라, 그냥 다리가 후들거려. 그래도 집은 무사한 거예요? 이 형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예. 은행에서 확인했는데 아직 대출 실행은 안 됐답니다. 그 친구가 서명 단계까지는 끌고 갔는데 원격 접속 기록이랑 비정상 접속 감지 떠서 심사팀이 잡아놨더라고요. 지금은 전부 중단 조치 들어갔습니다. 나는 현관문 틀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 빚이 안 생긴 거지? 예. 근저당도 안 잡혔고요. 다만 앞으로 며칠은 은행이랑 왔다 갔다 하셔야 할 겁니다. 본인 아니라는 진술도 해야 하고 계좌 정리도 다시 해야 하고요. 허허.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늙긴 늙었지.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네. 이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눈치채고 버티신 건 잘하셨어요. 대부분 여기까지 못 와요. 그 전에 다 눌러버리거든요. 여사님은 그래도 엄청 현명하신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 말에 왠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멍청해서 당할 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틴 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구대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형사가 건네준 태블릿 화면에는 정수가 다른 나 같은 노인들과 나눈 통화 기록, 원격 제어 앱으로 접속한 화면 캡처, 이미 털려버린 몇몇 노인들의 대출 내역이 잔뜩 떠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예전에 동네에서 몇 번 마주친 얼굴들이 떠오르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놈에게 많이 당했나요? 내가 묻자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 단위로 피해보신 분들도 있고 집에 이미 대출이 있는데도 또 추가 대출된 분도 있어요. 어르신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막으신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내 또래겠네. 예. 다들 나도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정수란 놈을 다들 믿으셨대요.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장을 약하게 두드렸습니다. 나는 멍청하지 않다. 나는 다만 너무 혼자 버티려고 했을 뿐이다. 진술을 마치고 지구대를 나왔을 때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정자동 거리의 가로수들이 긴 그림자를 도로 위에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큰아들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바로 휴대폰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까지 알면 걱정만 늘어날 텐데. 또 엄마 왜 그랬어 소리 듣겠지.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데 전화가 먼저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에는 큰아들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엄마 경찰에서 연락 받았어. 대출 어쩌고, 사기 어쩌고, 그게 다 뭐야? 나는 잠시 말을 잃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별일 아니야. 다 막았어. 엄마 집에 빚 안 생겼다더라. 아니, 별일이 아니긴 뭐가 별일이 아니야. 엄마, 스마트폰 그런 거 모르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왜 남한테 보여줘? 왜 신분증을 아무한테나?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다 나를 위한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한쪽에서는 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말 안 한 거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짜증 섞여 말하고 엄마라고 무시하고. 됐다. 이제 끝났어. 너 바쁠 텐데 집이나 잘 들어가. 전화를 조금 급하게 끊고 나서야 내가 손이 떨리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와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도 켜지 않은 액자 속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들었지? 당신이랑 내가 피땀 흘려 산 집 겨우 지켰어. 내가 그래도 끝끝내 눈치채고는 알고 버텼다. 목이 메어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액자 유리에 번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초록 불빛이 머리맡에서 어른거렸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은행 앱, 택시 앱, 효도 지킴이라 적힌 아이콘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아이콘을 길게 눌러 삭제라는 글자가 뜨는 걸 한참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툭! 그 작은 소리 하나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다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제부터 이 각박한 세상 어디까지 믿고 누굴 믿고 의지하나였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은행이며 지구대를 오가던 발걸음이 조금씩 줄어들자 비로소 내 하루가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큰 길, 저녁마다 붐비는 신호등 불빛,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까지. 바뀐 건 집이 아니라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는 내 몸이었습니다. 스팸 문자가 와도 은행 안내 문자가 와도 한 글자씩 쪼개 읽으며 이번엔 또 뭔 소린가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큰아들이 반차를 내고 집에 왔습니다. 손주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얼굴 좀 보자. 나중에 전화로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서 듣고 보는 게 낫지. 괜히 쏘아붙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폰 좀 줘봐. 이제 엄마 혼자 이런 거 안 하게. 내가 설정 좀 바꿔놓을게.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자존심을 콕 찔렀을 겁니다. 내가 뭘 못해서 그래? 라는 말이 먼저 나왔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다른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대신 이번에는 이 애미도 좀 가르쳐도 줘라. 나도 좀 배우자. 맨날 모른 척, 모른 채 하고만 살다가는 또 당할 것 같아서.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금세 웃었습니다. 그 말, 엄마 입에서 그런 말이 다 나오네. 좋아, 오늘은 내가 회의 말고 엄마 핸드폰 수업 들어간다. 손주는 옆에서 깔깔대며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사진 찍는 거고 이건 영상 통화예요. 나중에 보고 싶으면 여기 눌러서 전화해요. 학교 앞에서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보여줄게요. 손주 손이 내 손등에 겹쳐졌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훑으며 이건 눌러도 안전한 거, 이건 아무나 눌러주면 안 되는 거를 한 번 더 짚어줬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서워했던 건 사실 디지털이 아니라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귀찮게 느껴질까봐 두려웠다는 것이었다는 거요. 며칠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잠은 좀 오십니까, 김 여사님? 뭐 뒤척이다가 새벽쯤 겨우 눈 붙이지.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나아.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는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경비실이든 지구대든 자식이든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요즘 세상은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나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는 나 모르겠다 말하는 연습이나 더 해야겠다. 늙는다는 게 모르는 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몰라도 된다고 인정하는 거더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하는 거더라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잠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초록 방패 모양 아이콘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손주가 만들어준 가족사진 폴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 앱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찍은 아들과 손주와 나란히 앉은 사진이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내 얼굴이 이상하게 그날만은 조금 덜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 옥분아. 너는 뒤처진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배우는 사람일 뿐이다. 속으로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나와 비슷한 나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릅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나? 괜히 물어봤다가 또 구박이나 받지. 그렇다면 오늘 밤만큼은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모르겠으면 그냥 모른다고 해보자. 혼자 버티지 말고 한 번쯤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 우리가 잃을지도 몰랐던 건 집 한 채가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와 함께 배우고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나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나도 한번 물어볼까 하는 용기 하나쯤은 건네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분께도 이 얘기를 한번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앞에서 함께 숨죽이고 귀 기울여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저는 이 자리에서 조금 느리게 그러나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